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 저는 그런 발음도 좀 어색하고 안 좋은데요. 원어민 같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자신 없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시험을 접근하실 때에는 그냥 막연한 답변보다는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받아보시면 그냥 답보다는 이 문제를 왜 냈지부터 정리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유리해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강의를 맡게 된 니나 강사이고요. 제가 이제 만나보면 문제 중에 하나가 남성분들 중에서 공대생분들이 있어요. 혹시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없으세요? 다행이긴 한데 대부분 남성분들 중에 공대생분들은 말을 안 해요.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말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면접을 보러 갈 때 대부분 학생분들은 뭔가 새로운 걸 많이 급하게 더하려고 해요. 근데 급하게 더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잘 보여줄지를 준비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새로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픽 시험 같은 경우도 일단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날 발화를 할 수 있게 실전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답이라는 게 없다 보니 계속 우리는 그래도 정답을 내려고 해요. 나는 누구를 좋아하고 왜 좋아하고 정답을 내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시험에서 원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픽이라는 시험은 OPI라는 인터뷰 시험이 있어요. 그 인터뷰 시험에 컴퓨터 베이스 시험을 오픽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면접 보러 갈 때 보통 뭐 준비해요? 질문 뽑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죠. 뭐 워드로 정리하는 친구도 있고 그 준비하게 되면 처음에 그걸 막 암기를 해요. 근데 암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답변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뭐 하죠? 키워드 잡아서 내가 할 말이 뭔지를 정리하고 해보는 연습을 반복하셔야 돼요. 이건 오픽도 그렇고 면접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내가 어떤 내용을 정하면 그대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직접 해보면서 내 입에 붙는 표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이게 좀 자연스럽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것처럼 하는지를 실전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오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하실 때 항상 어느 정도 넣기는 하겠지만 키포인트 잡아서 어설퍼도 처음에 3문장이라도 말을 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생님 오픽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필수인 경우가 많아요. 지원 자격 자체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픽 시험 같은 경우는 토익 스피킹이나 둘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토익 점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업에 지원하시거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시는 경우는 토익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대기업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말하기 시험이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조금 대기업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픽 시험이나 토스 시험을 분명히 준비해 주셔야 돼요. 이 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보시면 여기는 17년 기준 오픽 필수 제출 기업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하는 이유는 아무런 준비 없이 오픽 시험을 보러 가시면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오픽 시험은 액트플이라는 미국 기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오픽 시험은 사실 FBI에서도 보는 시험이에요. 어학평가로서.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시간은 총 40분이고요. 문항수를 보시면 12문항에서 15문항이에요. 근데 대부분 15문항을 받아보게 될 건데 한번 계산을 저희가 해볼게요. 40분 안에 15문제를 풀어야 돼요. 대충 한 문제당 몇 분을 써야 될까요? 대충 2분 something 써야 되겠죠. 한 문제당. 근데 오픽이라는 시험은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파트 1을 몇 초 안에 풀고 몇 분 안에 풀고 파트 2를 몇 분 안에 풀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오픽은 편하게 보시면 돼요. 뭐 1번 문제 2분, 2번 문제 40초, 3번 문제 1분 30초, 4번 문제 20초 이렇게 가져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그럼 몇 분 이상 말을 해야지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평가 기준에 맞춰서 말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말을 한다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답변을 구성을 해주셔야지만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평가 기준을 보시면 홀리스틱한 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가 오픽 시험이랑 같은 이제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는 Part 1, Part 2, Part 3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Part 1을 A라는 채점관분이 채점을 해요. Part 2를 B분이 채점하시고 이 두 번째 분이 채점하시고 Part 3를 세 번째 분이 채점하고 다 따로 채점해서 얘네를 더해요. 그럼 총점이 나오죠. 그 총점이 들어가는 레인지의 점수를 드리게 되는데 오픽은 그렇게 채점하지 않아요. 1번부터 15번까지를 한 분이 쭉 채점을 해요. IH가 떴어요. 그러면 또 한 분이 또 채점을 해요. IH가 떠요. 그러면 IH를 드려요. 그래서 첫 번째 IH가 뜨고 두 번째 분이 채점했는데 I'm3가 뜬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분이 다시 한번 채점을 해서 그 점수로 점수를 내어드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2번까지 각각의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평가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한 문제 좀 못 풀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토익 스피킹은 각 문제별로 점수가 배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못 푸는 순간 0점 처리가 되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 한 문제, 두 문제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학 능력을 좌지우지하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을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 당황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한두 문제는 조금 흔들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단 요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보통 저희 학생분들이 면접을 볼 때나 오픽 시험 제가 실전 테스트를 해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여요. 준비한 거나 잘할 수 있는 건 마음이 급해요. 난 준비를 했거든요. 마음 급하게 막 얘기를 하고 요거는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한 거는 뭔가 좀 빨리 얘기하다 보면 놓치는 것도 있고 말이 빨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준비를 못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뭐 덮어보려고 하죠. 뭔가 더 얘기를 해서 나는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몰라요. 이건 면접관분들 눈에도 보일 거예요. 잘 아는 거는 정말 잘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모르는 거는 내가 아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끝내세요. 빨리. 아무리 뒤에 끌어도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까지 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잘 보여주고 잘 못하는 건 짧지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근데 전 실수로 해버렸어요. 그럼 두 번째 짧게 하고 넘어가세요. 같은 답변 두 번 나오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레벨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게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일단 오픽 준비하시는 분들은 레벨 체계도 잘 모르더라고요. 오픽 시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Novice, Intermediate, Advanced 세 가지가 있으시고 요 Novice와 Intermediate를 보시면 Low, Mid, High라고 해서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죠. Low, Mid, High, Intermediate도 Low, Mid, High 그 다음에 Advanced는 Low 이상하죠? 얘는 왜 Mid랑 High가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점수인 A, M이나 H를 받기 위해서는 OPI라는 인터뷰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OPI라는 시험의 컴퓨터 베이스 시험의 OP이라고 했죠. 근데 보면 Novice, Intermediate, Advanc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irit 있고 Distinguished라는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레벨은 5개예요. 근데 그 중에 중간이 A Advanced죠. Advanced 중간은 Advanced Bid예요. 그러니까 AL은 중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은 선생님 어드밴스 하면 정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아직 관사 사용도 흔들리고 전치사 사용도 흔들리고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많이 보여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제 학생분들한테 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IH를 받았어요. 그러면 탄력받아서 조금만 더 준비하세요. 아니면 취업하고 나서 신입사원 때 뭐 친구 만나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 활용해서 좀 공부해서 A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레벨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사실 굉장히 막연하게 준비하죠. 그냥 뭔가 잘하면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고 많이 말하면 될 것 같고 길면 될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걸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Novice Low는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영어 단어를 나열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 좋아하고 왜 좋아해요? 아이유? 이쁨. 우리 이러고 말을 하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love is low가 나와요. 두 번째로 love is mid는 이미 암기한 단어나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암기한 건 조금 문장으로 가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단어예요. 그러니까 본인 실력은 단어, 준비한 거 문장 조금. 이러면 love is mid라고 보시면 되고 love is high는 간단한 단어나 어구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일상적이고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복합적인 단어 혹은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다. 즉 복합적인 단어 플러스 구문 플러스 문장이죠. 대부분 문장이긴 한데 아직 다 문장을 구성한다고 하긴 구조적인 오류가 많이 보여요. 아직은 문장을 완성한다고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분들이 love is high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저희가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 무등급이기 때문에 이제 IEL부터가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IEL이 4등급이고요. 보시면 일상적인 소재에서는 짧은 문장으로만 말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문장으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문 처리해서 답변을 했어요. 뭐 5문장도 좋고 6문장도 좋아요. 그럼 나는 이제 IM, 회사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IM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보통 뭐 준비하죠? 지난번에는 시험을 15분 봤으니까 이번에는 30분 보면 선생님 IM 나오겠죠라고 해요. 그렇게 보셔도 IEL이 나올 거예요. 단문 가시면 그냥 IEL이에요. 아무리 길게 하고 아무리 훌륭한 단어를 사용해도 IEL이에요. 대신 IM으로 가시기 위해선 작은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나 오류가 있어요. 문장 단위, 긴 문장 단위 언어를 구사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쌤 문장 뭐 좀 길어진다고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저 서울 삽니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죠? 나중에 시험장 가시면 속삭이게 될 거예요. 집에서 연습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의 3배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시험 문장에서 그만큼 나와요. 아무래도 긴장하면 좀 다르기 때문에 I live in Seoul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아파트 살아요. I live in an apartment. I live in an apartment 하시면 되고 저 2층 살아요. I live on the second floor. I live in Seoul. I live in an apartment. I live on the second floor. 다 좋은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인데 저 서울 살아요. 저 아파트 살아요. 저 2층 살아요. 좀 끊기죠. 우리가 원하는 긴 문장은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고 있고 그리고 2층 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똑같죠? 저 서울 살아요. 저 아파트 살아요. 저 2층 살아요. 요거 말고 저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살고 있고 그리고 2층 살고 있습니다. I live in an apartment building in Seoul and I live on the second floor 하면 돼요. 물론 발음은 저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자, 일단 저희 직원분들 중에서는 임직원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IEL에서 IM을 공략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는 문장 길이를 좀 늘려주는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으로 치자면 한 3, 4일이면 올려요. 이건 사실 정말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IM 점수라는 점수는 저희가 오피 시험을 처음 한국에 가져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IM이 뜨는 거예요. 거의 절반이. 그럼 평가로 쓰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누어서 1, 2, 3로 나누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회사에서 저희가 등급을 매길 때 등급을 나눌 때 IEL 4등급이라고 하고요. IM 1, 2까지를 3등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IM3랑 I2를 2등급이라고 하고요. AL을 1등급으로 해요. 그래서 IM2에서 3로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더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재원을 파견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IM3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것과 관련돼서도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IM3를 받아야 되고 이게 안 올라가요. 아마 나중에 취업하셔서 뭐 상사분께나 뭐 여쭤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IM3가 잘 안 떠요. 근데 잘 안 뜨는 이유는 준비 방법이 너무 잘못됐어요. 제가 대부분 만나본 직장인분들은 1년 넘게도 준비하는 걸 보셨고요. 뭐 개인 과외도 받으시고 학원도 다니시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안 나와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차이는 IM 1, 2, 3에서 요 3 같은 경우는 2가지의 특징이 더해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 현재와 시제 사용이 정확한 편이에요. 100%는 아니에요. 실수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오피 시험 문제에서는 사람을 묘사하는 문제나 과거 경험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고 왜 좋아해요? 그러면 나 누구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주변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답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자꾸 그 상황을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을 낸 이유는 사람을 묘사할 때 동사 사용이 괜찮은 사람인지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표현을 아는 사람인지 체크하고 싶은 거죠. 그럼 내 동생이 물 안 마셔도 물 많이 마신다고 하고 야채 많이 안 먹어도 먹는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대신에 3인칭 단수 현재 he go to 하지 마시고 goes to. 그러니까 문제를 낸 이유가 있겠죠. 과거 경험을 모을 때는 과거시를 써도 정확하게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정확성이 일단 있어요. 이걸 계속 고쳐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끊어읽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I'm to 분들은 암기한 거예요. 그냥 암기해서는 I'm to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암기하면 특징이 말투가 약간 뭔가 암기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나지 않으면 반복해요. 그러니까 일단 끊어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생각이 안 나면 끌어요. 앞에 단어 반복하면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패턴이 반복해서 보이면 I'm to예요. 왜냐면 우린 말하기 시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보다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이런 보통 어떤 얘기 하냐면 저희 이제 수업에서는 학생분들이 쌤 저 하고 싶은데 저 안 돼요. 저 입이 이상한가 봐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보면 제가 대부분 이제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쌤 저는 듣기도 잘하고요. 리딩도 잘하고 리스닝, 리딩 다 잘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저희가 좀 바꿔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한국어로 독해할 수 있는 실력과 들었을 때 이해 가능한 실력과 내가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의 언어 실력도 갭이 있어요. 영어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싶으면 그만큼 계속 프랙티스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뭐라고 하죠? I was born in Korea. I was born in Korea. I was born in Korea. 그냥 하나죠. 근데 이런 문장을 생각할 때, 만들 때 나는 과거에 태어났으니까 was를 넣고 태어나게 된 거니까 비동사 더하기 PP, 장소 앞에 전치사 이런 거 생각하면 I was born in Korea and now I 이런 영어 하게 돼요. I was born in Korea, I was born in Korea, I was born in Korea 이렇게 연습해야 되고 She has a good personality. She has a good personality. 그녀는 좋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그래. she 다음에 난 해즈를 널태야가 아니고요. She has a good personality. She has a good personality. 그래서 입에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이제 비교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과 굉장히 많이 비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과 피아노예요. 피아노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악보 보면서 연습하죠. 그럼 나중에는 악보를 몰라도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동작을 배울 때는 단계를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몸에 익으면 그닥 생각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많이 움직여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현장에 가면 어떤 게 생기냐면 긴장해요. 사람이 긴장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안 움직여요. 그냥 멍해요. 머리가 하얘지고. 근데 내 몸에 붙은 건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IM3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문 리딩을 정말 많이 해보셔야 돼요. I was bor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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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born in Korea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 요 두 가지만 올리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정확도, 3인칭 단수 현재랑 시제, 두 번째는 끊어읽기. 선생님 그럼 전치사랑 관사는 어때요? 관사랑 전치사는 틀려도 AL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은 아니에요. 평가 기준에도 보면 뭐 preposition이나 전치사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틀리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틀려도 점수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보통 우리가 영어할 때 완벽한 영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틀을 점점 완벽하게 만들어 나간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영어를 할 때 보면 장인 정신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장인 정신을 발휘하면서 주어, 동사, 그다음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일형식 이거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큰 틀을 만들고요. 오류 범위를 좁혀 나가는 게 맞아요. 일단 뭐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한 문장을 하면 장인 정신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오픽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우선은 하시고 큰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오픽에서 원하는 필요한 요건들을 오류를 줄여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문제는 쌤 저는 IH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욕심이 나요. 그런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문법적인 오류가 크게 없어요. IM3에서 이미 고쳤고 두 번째 보시면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거나 예측하지 못한 복잡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부분 상황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발화량이 많아요.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를 안 해요.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 그냥 뚝 끊겨요.
그건 채점자 입장에서 이게 말이 끊긴 건지 마무리가 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마무리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구체적인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학생분들이 좋아하는 영화관이 어디고 거기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걸 물으면 혹시 좋아하는 영화관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어요? 동네에 있는 거 왜 좋아해요? 가까워서 가기 편하고 그래서 그렇죠. 근데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발양을 많이 하기 습관적으로 가까워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시설이 되게 좋아요. 이러저런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단계만 더 들어가 주세요. 왜 우리 에세이 쓰는 거 보면 스트럭처에서 메인 센텐스가 나오고 서포티브 센텐스로 이렇게 받쳐주는 문장들을 넣죠. 그러니까 그런 습관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장, 두 문장씩 조금씩 더 넣는 연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자소서 같은 거 쓸 때도 보시면 그런 거 있죠. 뭐 어학연수 갔다 왔던 경험 쓰면 보통 뭐 어떤 거 써요? 갔다 와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어학연수 안 갔다 온 사람도 쓰죠. 그러니까 나만의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픽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잘 안 나와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잘 안 나와요. 이 부분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실전 연습을 할 건데 시험을 접근하실 때에는 그냥 막연한 답변보다는 이 질문을 왜 했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기억에 남는 경험했었죠. 뭐 확인한다고 했죠? 과거, 시제. 그렇죠. 그리고 시간 순서대로 묘사하는지. 예를 들어서 뭐 기억에 남는 정도는 보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왜 회사 자소서나 이런 거 보면 어려웠던 경험이나 힘들었던 경험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럼 보통 어떻게 써요? 나를 되게 불쌍한 사람을 만들죠. 난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었고 난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쓰는데 사실 얼마나 극한의 경험을 했던 사람인지 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는 사람인지를 보는 거고요.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태도? 그러니까 오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항상 받아보시면 그냥 답보다는 이 문제를 왜 냈지부터 정리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훨씬 더 유리해져요. 오픽 시험 문제는 간단한 로직으로 나오는데 주제가 있고요. 유형이 있고 합쳐져서 그냥 문제가 나와요. 아까 주제 몇 가지 있다고 했죠? 기본, 서베이, 돌발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누구나에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해서 뭐 본인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우리 서베이로 보면 1번, 2번, 3번까지 캐테고리를 뜻하고요. 두 번째로 백그라운드 서베이 같은 경우는 4번부터 7번까지 영화 보기, 음악 감상 이런 선택한 것. 그 돌발 주제 같은 경우는 명절, 은행, 호텔, 전화통화, 기술, 대중교통, 날씨, 패션, 건강 요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많기는 하겠지만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우선 주제가 정해지게 되고 유형은 조금 많습니다. 이거는 좀 보시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묘사 문제가 있고 서술 문제가 있어요. 묘사 문제는 장소, 장르, 사람, 사물이 있고요. 그다음 변형된 형태로 비교 변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기본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장소라는 유형이 있어요. 그럼 기본 주제와 장소가 합쳐지시면 집묘사해 주세요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서베이와 장소가 합쳐지시면 영화 보기 선택하신 분들은 좋아하는 영화관 설명해 주세요. 묘사해 주세요. 공원 간다고 선택하신 분들께는 좋아하는 공원 묘사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 나오시고 그다음에 돌발 질문 중에 은행이 있었죠. 본인의 자주 가는 은행에 대해서 묘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자주 가지?가 아니고 장소 문제를 표현하실 때 기본적인 어휘를 아는지 문장 길이 늘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얘기 가능한지 그리고 은행과 관련된 어휘를 아는지까지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랑 유형이 합쳐져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사람이랑 기본이랑 합쳐지면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나오겠죠. 그리고 영화 보기 플러스 사람이 합쳐지시면 좋아하는 영화 배우 묘사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 플러스 건강 플러스 하시면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게 뭐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누구지? 그 사람이 뭐 하지가 아니고 이 질문은 사람을 묘사하는 질문이니까 3인칭 단수 현재를 잘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건강 관련 돌발 질문이니까 난 고득점 받아야 되니까 이 질문은 기본적인 어휘를 많이 보여줘야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사물, 비교, 변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비교 변화는 조금 변형돼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 두 분 설정해서 비교해 주세요. 이런 게 떠요.
근데 마찬가지로 3인칭 단수 현재. 변화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는 어떤 음악 좋아하셨고 지금은 어떤 음악 좋아하는지 취향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서술 문제 같은 경우는 평소 활동이라고 해서 평소에 언제 어디서 누구랑 뭐 하는지 보통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 누구랑 타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친구랑 공원에서 주말에 타요. 또 이래요. 자, 이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말하기 시험이고 내가 한국어 오픽 채점자예요. 저는 주말에 공원에서 친구랑 자전거 타요. A를 줄 수 있겠어요? 못 주겠죠. 문장 길이 늘리고 구체적인 얘기하고 마무리까지 또 가능하다면 다양한 시제 활용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넣어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지만 고득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무엇을 하는지 공원 가면 주로 뭐 하세요? 커피숍 가면 주로 뭐 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산책해요. 자전거 타요. 뭐 치맥해요. 뭐 이러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 뭐 친구랑 수다 떨어요.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여러 가지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뭘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장 길이 늘리고 저는 걸으러 가요. 제가 사실 걷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하고 걸으러 갑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자전거 타는 것도 자전거 타는 건 제가 그렇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공원에 자전거 타러 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돼요. 평소 활동.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절차랑 일상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영화 보기 전과 후에 뭐 하세요? 그럼 처음에 표 사요, 영화관 가요, 표 뽑아요, 영화 봐요, 집에 가요 이러시면 안 되죠. 연결 얻고 사용해서 일단 표를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표를 받고 그 다음에 팝콘을 사고요. 영화 시간 되면 영화를 봅니다. 영화 끝나고 나면 연결 얻고 시간적인 요소를 넣어서 설명해 주는 연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거 문제는 간단해요. 처음 경험, 최근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 처음 자전거 탔던 경험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자전거 탔던 경험 얘기해 주세요. 기억에 남았던 경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선 요 틀 안에서 나오고 추가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틀은 이렇고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집이라는 주제랑 장소 묘사 문제가 합쳐지시면 집 묘사해 주세요. 그리고 집이라는 주제와 변화 문제가 합쳐지시면 집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전거 플러스 묘사 문제가 합쳐지시면 본인의 자전거를 묘사해 주세요. 국내 여행 플러스 장소 묘사가 들어가시면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보시면 자기소개가 나오고 기술 문제가 쪼로록 나왔죠. 아까 전에 한 주제와 관련된 게 연결돼서 나온다고 했어요. 보시면 첫 번째 평소 기술 사용하는 기술을 묘사해 주세요 문제는 묘사 문제니까 기술과 관련된 어휘, 문장 길이 늘리고 구체적인 얘기하고 이런 거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기술 변화는 뭘 볼까요? 다양한 시제를 활용해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지. 세 번째로 기술과 관련돼서 기억에 남는 경험 얘기해 주세요. 과거 시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묘사하는 연습을 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1번에서 너무나 많은 걸 쏟아내셔서 기억까지 다 얘기를 하시면 기억에 남는 경험까지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픽 시험은 파트라는 게 없기 때문에 기본 주제가 몇 번에 나오는지 서베이 주제가 몇 번에 나오는지 돌발 주제가 몇 번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2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운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만약에 어려운 문제부터 나왔다라고 하시면 그냥 운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하게 시험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자주 가는 공원 묘사해 주세요. 공원에서 평소에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최근에 갔던 경험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오는 걸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왜 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도 장소 묘사니까 문장 길이 구체적인 얘기. 그렇죠? 그리고 평소 활동도 문장 길이 늘리고 구체적인 얘기. 최근 경험은 과거 시에 사용하고 시간 순서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픽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서베이와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장소, 사람, 사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 활동, 과거 경험, 그리고 롤플레이라는 문제가 추가돼서 역할극까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문제가 나오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평가 기준에 맞추어서 시험을 채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선 기억하실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학생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간에 집중해서 준비하세요. 쌤, 저는 장기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아요. 운동 생각하시면 돼요. 요가나 축구나 등등의 운동을 할 때 일주일에 6시간씩 일주일 내내 한 것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2시간씩 6개월 한 것과 어떤 게 실력의 향상이 빠르게 있을까요? 전자죠. 그 저희는 단기간에 집중해서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운동하듯이 정말 많이 읽어봐야 돼요. 내가 그냥 나 그거 할 수 있어라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내가 말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보고 가면 생각보다 내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오픽 시험은 78,100원이에요. 한번 시험 볼 때마다 굉장히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냥 보지 마시고요. 근데 어느 정도 실전 연습을 반복하시면서 실전감 익히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학생분들을 만나보면 선생님 저 영어를 못해서 오픽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옆에랑 비교하지 마세요. 저희 특히 실전 연습 들어가면 학생들이 자꾸 옆에 친구는 잘한다 못한다고 기죽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평가자들은 그냥 영어 실력도 보지만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채점을 해요. 그냥 내 현재 위치와 평가 기준에서 요하는 것들이 있죠. 부족한 것만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이제 시선을 돌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픽을 준비할 땐 난 토스 할까 생각하시고 토스로 또 돌아가면 오픽이 낫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분들은 이제 아직 뭐 많은 것들을 선택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택할 때 보면 제가 경험했던 걸로 보면 두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선택해야 되는 것들 있죠. 공기업을 갈지 사기업을 갈지 대학원을 갈지 이런 고민들, 오픽을 볼지 토스를 할지 고민해보세요. 깊게 해보세요. 본인이 정말 많이 해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요. 결정이 되면 정말 쭉 한번 나가보세요. 근데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공기업 준비할 때는 사기업 생각하고 사기업 준비할 때 공기업 생각하고 대학원 준비할 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단 선택하시면 직진하시고 오픽 준비 열심히 하실 때, 두 번째로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지금 영어 실력이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 저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뭘 할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가지 못하니까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하시고, 그럼 나는 지금 요거를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요 발음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시간적인 스토리를 이렇게 가져가고 뭘 해야 될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부족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오픽은 아까 제가 평가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답변을 해보고 내가 이걸 못하면 그걸 연습을 더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듣기에는 아주 잘할지 못할지라도 오픽 점수는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녹음 연습을 꼭 해보세요. 제가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핸드폰에서 이제 실전 연습을 녹음해서 들어보라고 하면 안 들어봐요. 왜냐하면 내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학생분들이 내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과 학습을 하다 보면 어쩌면 이건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기는 해요. 내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사회생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학생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못하는 걸 직면하기 너무 싫지만 차라리 그걸 빨리 인지를 하고 거기에 본인이 직면해서 빨리빨리 해나가시는 게 훨씬 나아요. 문제 이거 내가 못하는구나. 그럼 거기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연습을 해서 나아가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녹음 연습 꼭 해보시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녹음을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화 나누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시험 같은 경우는 대면 시험이 아니라 녹음이 돼서 녹음 파일이 전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첫 번째로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전달하는 요소는 30% 정도밖에 안 돼요. 분위기, 제스처, 얼굴 표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다 빠지고 내 목소리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오류도 훨씬 더 쉽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퍼즈 있죠. 중간에 쉬는 것. 훨씬 더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분명히 그냥 이렇게 같이 얘기할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녹음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틀리는지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CG 사용이나 3인칭 단수 현재 사용 같은 경우도 내가 틀리는 걸 듣는 순간 본인이 인지를 해요. 그래서 왜 춤을 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울 보면서 춤 연습하죠. 그래도 카메라로 찍고 또 그걸 보죠. 모니터링을 하죠. 내가 보는 순간 인지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내가 실전 연습해보고 내가 이걸 틀리는구나. 잘 안 되면 그 부분은 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더 연습을 하든지 결정해서 답변을 하나로 완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기간에 꼭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영어 실력에 대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는 것에 집중하시고, 세 번째로는 녹음 연습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험 날짜를 정하세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사람이 등록을 안 하면 안 하게 돼요.
왠지 날도 추운 것 같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등록을 하시고요. 오픽은 하루 전 오전 10시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돼요. 그래서 몸이 움직이고 만약에 이틀 전에 안 되겠다 싶으면 취소하시면 돼요. 자, 오늘 기본적으로 오픽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시험 방법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시험이고요. IELTS까지도 정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험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한 영어를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 저는 그런 발음도 좀 어색하고 안 좋은데요. 원어민 같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자신 없게 얘기하는 것보다 자신 있게 말을 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이 토스 레벨 5면 아이리죠. 아이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보통 막 60명 정도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전 연습을 해보면 어떤 친구는 되게 조그맣게 하고 어떤 친구 자신 있게 해요. 이 친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음악과 관련된 문제를 내어드렸는데 실전 연습할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Well, music is my life. So I listen to music all the time. 이러는 거예요. 물론 발음은 좀 다르긴 했지만 이 친구는 단문 처리도 처음엔 조금 힘들어하기는 했어요. 근데 실전 연습하면서 그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고 하는 연습을 했는데 저희 기본 틀 가져가서 IELTS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IELTS까지는 본인의 발음이 엄청 좋지 않아도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점수니까 꼭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는 저희 수강자 아니어도 피드백도 다 해드리고 다 도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뭐 올해가 이제 일을 시작한 지가 11년 차가 됐어요. 근데 가장 기쁜 게 아마 나중에 학생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아마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랑 만나는 분들이 잘 되는 게 가장 기분 좋아요, 사실. 그 힘으로 계속 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특강으로 만났지만 혹시 뭐 음성 파일이라든지 제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전혀 부담 갖지 말고 저한테 질문 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